갈림길 위 5그림자. 어둠의 길을 덮기 전 5명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짊어진 채 또 누군가는 미래를 설계하며 한 걸음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기다리고 어떤 이는 먼저 움직이며 어떤 이는 말없이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누가 진짜 빛을 우리 곁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내일을 조금씩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천연교육병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안철수, 한동훈 대선 판도를 바꿀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세부 제목으로는 연대인가 독자 노선인가, 오인의 정치 방정식입니다. 대선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알아보면 최근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즉 5월 12일 경향신문 조사에 의하면 이재명 49.3%, 김문수 25.1%, 이준석 5.1%로 김문수와 이재명의 격차가 24.2%에서 5월 23일 한길 리서치에 의하면 이재명 46.0%, 김문수 41.3%, 이준석 7.8%로 이재명과 김문수의 격차가 4.7%까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즉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후보 확정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처음 24.2%에서 최근 4.7%까지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이재명의 전략은 한마디로 보수 분열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수 단일화를 사전에 공격하면서도 진보의 빅텐트 전략을 실행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분열 유지가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 진영이 단일화를 못하도록 만들어 승리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계산은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이재명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보수 세력 결집으로 지지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일화가 실패하게 되면 보수표가 분산되어 이재명에게 유리한 구도가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할 것이며 단일화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구사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했다고는 하나 이준석과 단일화는 필수 요건입니다. 즉 단독으로는 승리가 어렵다는 냉정한 판단의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즉 이준석과는 단일화 없이는 보수표의 분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단일화를 위해 어떤 참모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이 외에 김문수의 과제는 첫째, 보수 성향의 기존 지지층 결집이 기본 과제입니다. 둘째, 젊은 유권자 흡수로 지지기반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단일화를 통한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넷째, 이준석의 전략적 협력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준석에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완주 시나리오입니다. 독자 완주 시 상징성은 있으나 미래 정치 기반이 약화할 것입니다. 둘째, 단일화 시나리오입니다. 대선 이후 보수의 중심에 서기 위해선 단일화를 선택해야 그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중소정당의 대표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의 지금 선택이 향후 정치 입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준석의 딜레마는 단일화 선택시와 완주 선택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화 선택시에는 첫째, 정치적 유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재진입 가능성이 열립니다. 보수 세력 내 입지 회복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실주의자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완주 선택시에는 수신 있는 정치인을 이미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정당 대표로 머무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수 주류와 단절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정치적 생존과 미래를 위한 중대 결정점인 결단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는 보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국민의 힘과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는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고립이냐 복구냐를 결정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는 이준석의 운명을 가를 선택이기도 합니다. 안철수는 이미지 반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즉 협업형 리더십으로 새로운 정치 인상을 구축했습니다. 즉 그는 김문수 후보를 따지지 않고 지원함으로써 자기 정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조력자의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처럼 실용적 행보로 향후 정치 활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그의 리더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철수의 위상이 변화했습니다. 선거 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될 것입니다. 즉 긍정적 프레임으로 보수의 조력자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적 행보를 통해 폭넓은 정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은 물론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선택은 장기적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정치적 행보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한동훈은 양면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하든 패배하든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우선 승리했을 때도 친윤 세력의 견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패배했을 때는 말도 안 되지만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을 그가 지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은 이처럼 선거에서 패배하든 승리하든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국민의 먼저인 정치를 해야 합니다. 보수층의 결집과 중도층을 흡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런 노력을 어떻든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원은 현 시점에서 정치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김문수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모호한 태도보다는 적극적 지지 표명, 즉 선명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선택이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대선 이후의 지도는 단일화가 성공했을 경우와 단일화가 실패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일화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보수진영 재편의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 예상됩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이 부상할 것입니다. 이준석, 김문수 연대통합 새로운 정치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반면에 단일화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재명 중심의 정치 지형 재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진영 내부 분열이 심화될 것입니다. 정치적 세대 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화의 의미는 단순 후보 조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단일화는 단순한 인물 간 협상을 넘어선 정치적 의미를 가집니다. 보수 진영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단일화는 또한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게 됩니다. 단일화 과정은 각 정치인의 미래의 행보를 좌우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 리더십이 향후 정치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계의 개편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단일화는 향후 한국 정치 지형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세대 간 계파 간 새로운 정치적 지형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이재명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재명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단일화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지금 단일화는 물론 정치적 결단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는 단일화 주도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선거 이후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할 것입니다. 실패 시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일화 실패 시 김문수의 정치적 퇴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는 지금 리더십의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단일화 과정은 김문수의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이준석도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그가 단일화에 참여한다면
보수 미래 설계자가 될 것이며 보수 주류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가 독자 완주할 경우 원칙주의자라는 이미지는 구축하겠지만 고립된 이미지도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소극적 참여의 경우에도 기회주의자는 인상은 줄 것이지만 보수층의 신뢰도도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이준석의 선택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 정치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달라진 인물은 안철수와 한동훈입니다. 안철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미지 반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인 중심에서 협력적 리더십으로 전환했습니다. 정치적 재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조력자 역할로 긍정적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은 실질적 지지 기반 형성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흔들렸다는 인상도 주었지만 김문수 지지율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정치적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먼저인 정치 기다립니다. 어떤 선택은 잠시 박수를 받고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나서야 울림이 됩니다. 지금 정치는 또다시 갈림길에 서 있고 한 사람의 조용한 결단이 한 시대의 방향을 바꿉니다. 국민이 먼저라는 그 말,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이토록 무거운 세상이기에 우리는 당신에게 기대해야 합니다. 당장의 손해가 두렵더라도 먼 훗날 국민이 기억할 그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당신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는 길이 되기를. 당신의 조용한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 되기를. 우리는 국민의 먼저인 정치라는 그 말, 그 뜻을 당신의 이름에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정치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미래 속에 자신의 자리를 남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5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들의 결단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될지 우리는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합니다. 한동훈의 선택이 머문 자리. 이제 하나의 길이 당신의 걸음에 따라 조용히 닫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겼는지를 이야기하지만 시간은 그 선택에 남긴 의미를 되묻습니다. 누군가는 결과를 남기고 누군가는 이유를 남깁니다. 당신께서 걸어오신 이 길은 당장의 박수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디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내일에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난관에 부딪힌 리더라면 어떻든 해결책이 있다는 믿음으로 더 큰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택 교수였습니다.